강원도지사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단독 주자가 돌연 사퇴를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단수 공천 결정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데 향후 선거 판세가 주목됩니다. 원주 의료고등학교와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학생들의 역량 강화가 주된 목표인데 직접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강원의 신규 확진자가 4,0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안정권에 접어들었는데 오는 18일부터는 2년 넘게 이어졌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됩니다. 일상 회복이 예고되면서 지역별로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도 순차적으로 종료됩니다. 원주시 역시 하루 평균 검사자 수가 10분의 1로 감소하며 21일부터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도지사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선 후보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단독 주자가 돌연 출마를 포기하며 전략공천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2명의 후보가 나선 국민의힘은 황상무 예비후보를 본선 주자로 확정했습니다. 연일 지각 변동을 거듭하고 있는 강원도지사 선거, 막판 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지사 출마 선언 한 달 만에 국민의힘 공천 티켓을 거머쥔 황상무 예비후보, 단독 공천 기세를 몰아 본선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대한 이중 규제 해소와 오색 케이블카, 경제특별자치도 등 수건 사업 해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원도가 더 이상 낙후와 소외, 변방과 또 차별의 소멸의 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도지사에 당선되면 무대접, 푸대접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관위 결정에 따라 경선 과정 없이 탈락한 김진태 예비후보가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김 후보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공관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이 도지사 공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원창목 전 원주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전략공천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광재 의원 차출설이 기정사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방선거 한 달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등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다음 주 중 이 의원의 거취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굳이 전략공천을 늦게 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다음 주를 넘기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상무 예비후보와 이광재 의원 간 양자 대결을 아직 확신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진태 예비후보의 이의 신청이 수용되거나 공천 반발이 계속될 경우 무소속으로 나설 가능성도 아직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년 만에 새로운 인물이 뽑히게 될 강원도지사 선거, 154만 강원도민들의 대표를 뽑기 위한 막판 대진표가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정선 지역사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광역의원 정수 결정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번영연합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정개특위의 이번 결정안을 적극 규탄하며 지방소멸을 무시하는 국회의원들의 처사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서울시 면적의 2배가 넘는 정선의 광역의원은 1명뿐이고 서울시는 101명의 의원이 있는 건 모순이라며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선군은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인구 하한선 17,489명에 미달해 기존 2개인 광역의원 선거구가 1개로 통폐합될 예정입니다. 정선, 고한, 사북, 남면, 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도 광역의원 정수 결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안을 발표했습니다. 강원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15일 0시 기준 강원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4,561명으로 전날보다 800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크게 줄며 병상 가동률도 32%로 떨어졌고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도 73%까지 내려갔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행사 등 거리두기 지침을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 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이 21일부터 중단됩니다. 원주시는 최근 확진 환자 발생 감소와 일반 병의원의 신속 강원 검사 확대 등에 따라 지난해 12월 설치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21일부터는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지난달 중순 이후 하루 1,700건이 넘기도 했지만 이번 주 들면서 하루 평균 150여 건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어져 왔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사실상 종료한 건데요. 2020년 3월 시작한 이후 2년 그리고 한 달 만입니다. 자, 이제 야외에서 300명 이상이 함께하는 행사와 집회도 열 수 있고요. 공연과 스포츠 대회도 가능합니다. 실내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사실상 종료하면서 마스크를 야외에서 벗는 건 조금 더 미루기로 했는데요. 신규 확진자가 줄고 있지만 여전히 확산 규모가 크고 또 전파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걱정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상을 찾아가고 있다는 믿음만큼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두가 함께 견디며 상황을 바꿔왔기 때문이겠죠.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료기기 바이오 분야 마이스터고인 원주 의료고등학교와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가 학생들의 바이오 역량 강화 그리고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관련 내용 원주 의료고등학교 송상훈 교장과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먼저 의료기기 및 바이오 분야의 전문 고등학교가 원주 의료고등학교가 유일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학교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우리 학교는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는 전국에서 유일한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의 명장을 육성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로서 바이오 의학과와 의료기계과, 의료전기전자과 등 3개 학과 6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교육 목표는 인성과 전문성, 창의성을 고루 갖춘 바이오와 의료기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사랑과 열정으로 꿈을 키우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하게 되는 건가요? 이번 협약은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 마이스터 고등학교로서 서울대학교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와 바이오 인재 육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협약을 맺게 되었고요.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전략적 업무 제휴를 통하여 연구 활동에서 서로 협력하며 인력과 정보를 교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협약사항으로는 학연 프로그램 공동개발, 학교 밖 학점제 교육에 대한 상호협력, 학술 행사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 기타 양기관 우호 증진 등을 협의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7월에는 두 기관이 함께하는 의생명 과학 캠프도 진행된다고 하던데요. 이것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서울대학교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와 업무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7월 12일부터 2일간 바이오의학과 2학년 31명을 대상으로 의생명 과학 캠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생명 과학 연구에서 중요한 실험 동물에 대한 주요 실험 기술들을 실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해당 분야에 대한 흥미 유발과 동기부여는 물론이고 올바른 직업 가치관을 형성시킴으로써 향후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더불어 앞으로 서울대학교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와 함께
학생들의 역량 강화와 바이오 인재 육성을 위해 그 힘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 의료고등학교 송상훈 교장이었습니다. 동해와 영월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사체 2구가 발견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4일 동해 지흥동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1구와 같은 날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구에서 각각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출 지점으로부터 10km 이내에는 양돈 농가 2곳이 24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으로 방역당국은 발생지 주변 소독과 통제에 나섰습니다. 도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이 처음 확인된 지난 201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1,596건의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양양 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중국 상하이 청도 운수권을 획득했습니다. 이에 따라 플라이 강원은 2020년 5월에 운수권을 배분받은 베이징, 장춘과 함께 중국 4개 주요 도시 하늘길 운수권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지방공항에서 청도 노선을 확보한 건 양양국제공항의 플라이 강원이 처음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방침에 따라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의 밤샘 영업이 재개됩니다. 강원랜드는 18일부터 현행 오전 10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운영하던 카지노를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업장 내 동시 체류 인원은 현재와 같이 3,000명으로 제한해 전화 추첨을 거쳐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개장과 휴장을 반복했던 하이원 리조트 워터월드도 16일부터는 전면 재개장합니다. 삼척시와 삼척소방서가 산불 발생 시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두 기관은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진화일기 영상이나 산불 확산 예측 정보 등을 공유하고 진화 인력과 장비에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평소에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해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합동 훈련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산불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릉시가 회산동과 교동, 포남동 등 지역 내 아파트 단지 주변에 생활권 도시숲을 조성합니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인구 밀집 지역의 녹지 공간을 늘리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회산동 197-7 일원 시유지 유휴 공간에 수목류 4천여 그루를 심는 등 산책로를 정비하고 교동 1755 일원에는 벤치와 테이블 등을 설치해 정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홍천군이 종량제 봉투의 최대 규격을 75리터로 줄입니다. 홍천군은 생활 폐기물 수거 작업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종량제 봉투 최대 규격을 기존 100리터에서 75리터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사항은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기존 100리터 종량제 봉투는 다음 달 말 판매가 중단되지만 앞서 구매한 봉투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제군과 서울 마포구가 문화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각종 문화행사와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제군은 숲속 음악회와 문화아카데미 등 마포구 문화행사를 지역에 유치하고 마포구는 인제군 농특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홍보하게 됩니다. 또 농촌체험마을, 캠핑장 등 인제군의 관광명소를 방문한 마포 구민에게 각종 할인 혜택도 제공될 예정입니다.